시대의 방향에 따라서 좋은 제도고 좋은 방향성으로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농막이라는 거는 굉장히 불편하고 말 그대로 그냥 창고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쓰임새가 없었습니다. 뭐 거의 뭐 그늘막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농촌 체령 쉼터는 진짜 기농기촌을 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실험대가 될 수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지리산 스토리입니다. 자, 요즘 뭐 핫한 이슈죠. 뭐 여기저기 유튜브로도 많이 나오고 여기저기 이제 많은 곳에서 정보들을 들었으리라 제가 생각이 듭니다. 12월 29일부터 시행되는 농촌 체령 쉼터,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한번 설명을 정확하게 한번 다시 드리고자 이렇게 한번 제가 방송을 켰습니다. 그 전에는 농막이라는 걸 이용을 했는데 그 시설 자체에서는 거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거의 창고와 같았고 그 주변을 뭐 이렇게 꾸밀 수도 없고 차 하나 세워놓을 데도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은 불편함이 있었죠. 그 뭐 농막도 어느 지역에서는 뭐 화장실도 있고 샤워 시설이 있어도 또 용인이 되는 데가 있고 또 어느 부분은 화장실도 안 된다, 잠도 안 된다, 2층도 안 된다, 데크도 안 된다, 자갈도 깔아서 안 된다, 뭐 좀 엄청 까다로운 데도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다 보완되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평수 자체도 농막은 6평이었지만 이 체류형 쉼터는 10평까지 기준을 주고 있고 당연히 거기선 또 숙식을 할 수 있게끔 이번엔 법안이 바뀌기 때문에 기농기촌이 나타나면 굉장히 큰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평 정도 되겠죠. 2배 이상이니까 그 정도의 농지만 보유하셔도 영농 의무 부여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농촌 체험 쉼터를 갖다 놓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건 자기 본인의 토지입니다. 그게 아니고 타인의 토지인 경우에는 인감이 첨부되는 농지사용 승낙서를 반드시 첨부를 하셔야 됩니다. 데크나 정화조까지 당연히 허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더 제일 희소식은 주차장을 이제 할 수 있게끔 뭐 예를 들어서 저쪽에다 차를 세워놓고 걸어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기 바로 체령 쉼터 앞에 옆에 차를 댈 수 있다는 거, 그것도 허용 연면적과 별도로 허용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존치 기간은 일단 12년입니다. 12년 동안 존치할 수 있지만 각 지자체마다 틀립니다. 이거는 지자체법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3년 단위로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게 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이제 다 틀려질 건데요. 12년을 쓰고 나서도 예전 같으면은 뭐 본인이 지거나 막 엉터리로 만들 수도 있고 가설 건축물이라고 해서 막 형편없이 만드는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뭐 솔직히 12년을 못 쓰고 망가질 수도 있고 12년을 잘 쓰는 부분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겠지만 제가 여기 지금 남원시로 와서 저도 집을 건축을 지어놓고 몇 번의 건축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보지만 건축자재가 너무 좋습니다. 그 예전의 건축자재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날 정도로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12년은 제가 생각해도 너무 짧아요. 12년이 지난 후에 안전이나 기능이나 미관, 환경 이런 걸 다 검토를 할 겁니다. 각 지자체에서. 근데 이거를 잘 12년 동안 유지했고 잘 지켰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건물도 문제가 없고 주변 환경도 깨끗하고 환경도 뭐 유해 요소 같은 것도 안 만들었고 어떤 분들은 갖다 놓고 막 온갖 쓰레기에 온갖 막 잡동사니 다 싸는 분도 있어요. 고물상처럼. 그런 분들은 아마 12년이 지나면 존치를 못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했을 경우에는 존치 기간은 이제 아마 담당 공무원이 연장을 시켜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입지 기준이 있겠죠. 불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방차도 들어와야 되고 어떤 뭐 트랙터도 들어와야 되고 농업을 하기 위해서 뭐 농기구도 들어오고 그래야 되잖아요. 무조건 현황도로까지 포함을 해서 도로는 있어야 돼요. 방제지구 등 설치 제한 지역구역 그것도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기준이 있습니다. 소화기나 단독 경보용 감지기, 그 다음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부여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일단 소화기는 꼭 갖다 놓으셔야 되고요. 그 주택용의 건축법상 그 소방시설 설치 의무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느 부분은 어떻게 해라, 어느 부분. 그거는 아마 이제 예를 들어서 가설 건축물 이 농촌 체령 쉼터를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 그 기준에 맞춰서 아마 하실 거니까 본인들이 꼭 굳이 직접 만드는 거 아니면 그렇게 머리 아프게 골치 아프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경보 감지기는 나와요. 싸고요.
아주 값이 쌉니다. 물론 거기도 이제 뭐 인버터를 이용하실지 가스렌지를 이용하실지 이산화탄소가 발생되면 움직이는 그런 경보고 감지기가 다 있습니다. 그럼 별로 비싸지도 않고요. 저희도 이제 지금 건축을 좀 이번에 새로 집을 짓지만 저희 집 안에다 4개 정도를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인 신고 등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 소재지 관할 시, 구, 읍, 면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그쪽에 가면 담당이 있겠죠. 무조건 그쪽에 가서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관할입니다. 관할. 그 다음에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그것도 거기에 구비가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모르시면 담당 공무원한테 좀 물어보고 아니면 거기에 견본을 써놓으니까 그대로 이용계획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 지자체마다 시설 입지 안전 기준이 다 바로 써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실사를 나올 수도 있고요. 공무원이 여기다는 체량 쉼터를 하셔도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하신 다음에 공무원한테 여기다 제가 농촌 체량 쉼터를 갖다 놔도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른 허가가 된다 그러면 건축법에 의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나 그다음 건축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농촌 체령 쉼터 설치 이후에 농지법 제49조 2에 의한 농지이용 정보 변경 신청, 그 다음에 농지 대장에 농지 체령 쉼터 설치 등재.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농지가 뭐 대지거나 이런 데는 안 됩니다. 농지도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시골에 처음에 와서 땅을 30평이든 40평이든 50평이든 농지를 사다 보면 농지자격 취득원이라는 거를 면세점에서 발급을 해줘요. 대지로 전환하기 전에는 꼭 그 서류가 있듯이, 그러니까 농지 이용 정보에 대한 거를 변경 신청을 해야 돼요. 꼭 변경 신청을 하셔서 이 농지 이만큼은 여기다가 체령 쉼터를 놓고 이만큼 농지에 대해서 내가 어떤 텃밭을 어떻게 뭘 할 거다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좀 체령 쉼터 같은 거는 많은 실험 단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런 조건을 많이 제공을 해줘야 기농개천 하시는 분들이 부담 없이 희망을 갖고 들어오셔서 농업에 대한 공부도 하고 기촌에 대한 희망도 갖고 뭐 많은 걸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기농기촌을 하시게 되면 바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고 바로 수익을 어떤 창출할 수 있는 일들이 전무후무하기 때문에 1, 2년은 살아봐야 그래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기농기촌을 했을 때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정도의 그런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또 5도 2촌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농촌 체령 쉼터가 있다는 거는 아주 획기적인 이번의 법안이고 아주 잘했다고 저는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하셔서 많은 기농기촌인들이 희망을 갖고 들어오셔서 농촌 체험도 하고 이 자연에 대한 체험도 하고 기농기촌인들끼리 이제 또 어떤 많은 문화교류도 하고 원주민들하고 또 소통도 하고 하여튼 많은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1년이고 2년이고 체령 쉼터에서 왔다 갔다 하시든지 뭐 이렇게 주변에 농사도 짓고 이렇게 하면서 경험을 많이 쌓은 다음에 어떤 것이 결정이 됐을 때 기농기촌을 하셔도 문제없이 할 수 있는 아주 여기 도약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지는 있는데 건축을 할 돈은 없고 예를 들어서 또 토지나 건축은 했는데 막상 여기 들어와서 또 들어오려고 했더니 뭘 해서 먹고 살까에 대한 고민에 그런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고 참 힘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본인이 이제 뭐 좋은 토지를 사서 농지를 사서 거기다 체령 쉼터를 갖다 놓는다면 뭐 5도 2촌처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주말 농장식으로 원하는 필요한 작물을 또 심어도 보시고, 물론 기촌인들도 자급자족을 하려면 텃밭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작물들을 심어서 소소한 일상 소확행을 해 가시면서 이제 뭔가를 깨닫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하고도 또 소통하고 얘기하고 제가 기농기촌을 준비하고 있는 기촌인입니다, 기농입니다 하면서 농사꾼들한테 이런 농사는 어떻게 질까요? 뭐 하면서 이렇게 많은 진짜 멘토도 생길 수 있고 노하우를 쌓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2, 3년 지난 다음에 기농기촌 하면 실패를 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발점이 될 수 있고 도약점이 될 수 있는 게 농촌 체령 쉼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바뀐 정책을 잘 이용을 하셔서 기농기촌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각 지자체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본인이 또 토지를 샀을 때 체령 쉼터를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 대한 확인도 꼭 하시고 많은 걸 꼼꼼히 체크한 다음에 이 법안을 이용하셔서 기농기촌에 큰 힘을 얻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농기촌은
오셔서 들어오셔서 뭐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잘 버티면 매 해마다 생각이 달라져요. 처음에 왔을 때 내가 이 고생하려고 왔나? 아 내가 이러려고 왔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 너무 좋다. 아 살고 싶다. 앞으로 도시는 가기 싫다.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게 정상적인 기능이죠. 꼭 그렇게 체중 쉼터를 잘 이용하시면 그런 생각, 저 같은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바뀌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 체중 쉼터를 잘 이용을 하셔서 기능기천의 꿈을 더 키워나가시길 바라면서 지리산 스토리는 이야기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리산 스토리였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자, 안녕히 계십시오.